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전국의 모든 토지는 한 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용도지역이란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든 땅을 등급에 나눠 놓은 거지. 어떻게 나누냐?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록 해서 나눠 놓고,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많이 거래하는데요.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중에서도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땅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이 땅은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못 짓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남입니다. 강남구. 강남구는 계속 개발이 가능한 어떤 요인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지적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땅의 용도 지역에 맞춰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죠. 보시면은 연한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진한 노란색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여기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나눠 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 도로가 도산대로예요. 도산대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번지들은 여기 보시면 약간 연한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가지고 건폐로 50%, 용적 250% 지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분홍색, 진한 분홍색의 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9번지 땅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요 분홍색에 해당되는 일반 상업지의 용도지역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는 이렇게 대로변 및 뒤에 이면에 있는 것까지 해서 이 블록 자체가 이렇게 테헤란로를 둘러싸고 있는 곳은 다 일반 상업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강남의 다른 도로 중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렇게 빨간색, 분홍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라! 분홍색 띠를 두르고 있는 요 도로들이 보이시죠? 요 도로가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그 다음에 여기 영동대로, 요런 대로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 땅에 일반 상업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내가 건물 지을 때, 그러면 난 3종으로 용적률을 받아야 되냐,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받아야 되냐, 요 두 가지 중에 헷갈리겠죠? 아니지. 다 마음은 일반 상업지 받고 싶겠지, 800%. 그러면 법으로 그런 걸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이 14년 7월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전 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 법 잠깐 말씀드리면, 14년 7월달 이전에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용도 지역이 더 많은 쪽에 전체 땅이 용적률을 적용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 1번지 같은 경우는 대략 봐도 분홍색이 보여요. 그러면은 요 땅 건물 지으면은 14년 7월달 이전에는 800% 일반 상업지하고 똑같이 받았던 거고요. 반대로 요 땅 같은 경우는 뒤에 3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 땅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250 용적률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땅 주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상업지가 좀 또 많았으면은 나는 상업지 800% 받을 텐데, 용적률 800% 받을 텐데 이게 못 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이 작아지면은 반사적으로 일반 상업지 땅이 많아지겠죠. 그럼 전체 땅이 일반 상업지로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땅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어떻게 지어져 있나? 이렇게 지어져 있죠. 테헤란로 가면 많이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용적률 800% 받아서 지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5번지 땅에서 24번지가 분필이 됐어요. 이 부분이 땅 모양은 이상해지지만 앞에 일반 상업지보다 땅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전체 24번지를 뺀 남은 5번지 이 땅은 상업지 용적률을 받는 거죠. 이렇게 로드뷰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800% 용적률을 받아서 높은 건물을 짓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필하는 행위들이 많아진 거예요.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많아지니까 국토부나 구청에서는 대로변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건물을 짓기를 바래요. 작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너무 작은 건물들이 대로변 쫙 들어서니까 너무 난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땅들은 합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라 라고 해서 지정을 별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땅을 잘라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법을 바꿔야죠. 예, 그래서 14년 7월 달에 법이 바뀝니다. 요렇게 일반 상업지 땅이 많아지다 하더라도 바뀐 법은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이 땅은 250% 용적률을 받고요. 일반 상업지에 해당되는 이 땅은 800% 용적률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적률을 합산해서 가중평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 내리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우성 씨하고 이정지 씨가 산 이 땅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전 법은 250% 용적률을 받아야 되겠지만 14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상업지 용적률, 뒤에 3종 일반 주거 용적률 해서 450% 내외의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은 건폐율을 60% 한다 그러면은 450%다. 60% 건폐율로 8층까지 짓는다 그러면은 480% 용적률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건폐율을 내가 50% 한다 라고 하면은 9층이나 10층까지 올라가겠죠. 또는 건폐율을 더 줄여서 내가 40% 건폐율을 한다 라고 하면은 층수는 11층, 12층까지 올라가면서 용적률을 450% 내외에서 받는 것들을 합당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로변에 띠를 두르면서 있는 이런 상업지를 노선 상업지라고 합니다. 근데 강남에 이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도산대로나 테헤란로나 언주로라든가 여기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14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좀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신축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축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고, 개선이 되면은 우량한 임차인들이 많이 입점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 올라가면은 매매가도 받쳐서 올라가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노선상업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오라!